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취록엔 녹취록, 그야말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 그런 형국인데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맞불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 욕설 녹음 파일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 이제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느 후보에게 더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간 다 못 들어봤고요. 네, 보도된 것만 들어봤고.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관련한 가족 간의 통화 녹음한 거. 그거는 뭐 2014년에 나왔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2018년에 또 한 번 돌았고요. 네. 그래서 저건 뭐 워낙 오래전에 들었고 근데 그때는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 거고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 나왔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들어봤죠. 예,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 공개된 녹취 파일은 기자와의 통화고 우선 그리고 김건희 씨의 세계관, 정치관, 그리고 검찰관 등등이 게다가 미투관까지 들어있는 그 김건희 씨의 어떤 대권 후보 같은 그런 게 다 드러난 것이고 이재명 후보 관련 파일은 그건 정말 전적으로 가족사에 관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주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아, 거기까지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님. 네, 저는 뭐 그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뭐 당연히 다 못 들어봤고요. 그냥 스트레이트에 나오는 것만 네. 그리고 이제 떠도는 그 어떤 몇 가지 그런 것들은 들어봤고 또 이재명 160분도 역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떠도는 얘기들만 그럼 뭐 다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좀 뭐 말씀하신 성격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김건희 씨 그 7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좀 안도를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큰 어떤 한방 내지는 새로운 어떤 폭로 사실 이런 거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일까 또는 뭐 방송이니까 뭐 의도라기보다는 이제 방송의 취지는 뭘까? 왜냐하면 또 보니까 스트레이트에서 아무런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날 거 그대로 던져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근데 한편으로 저희 입장에서 또 걱정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지인데요, 이미지. 그래서 사과할 때하고 이미지는 좀 많이 달랐다. 실제 녹취를 들었을 때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근데 좀 걱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떤 그 장악력 내지 지배력 이런 게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한테요? 네, 생각보다 그냥 조용하게 뒤에서 뭐 이렇게 내조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의 사고방식은 좀 더 중요해지죠. 영향을 준다고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즉각적인 타격은 아니지만 저는 거기서 좀 부적절한 내용이라든지 인식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깊이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회하기 위한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없으면 후속 조치가 없으면 생각보다 가랑비에 옷 젖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내용을 얘기 안 했으니까. 저는 MBC는 국민의힘이 무섭고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무섭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녹취록 전체를 다 들은 MBC 기자 입장에선 김건희 씨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보복이.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에도 보복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MBC가 몸을 사려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슨 말인지 모를 그냥 툭 던져놓고 해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예, 그런 식의 몸을 사리는 그런 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한 공격이 무섭지 않습니까? 요즘 국민의힘은 YTN 찾아가, 어디 찾아가, MBC 찾아가 아주
그 방송을 억압하고 계시니까 MBC 경영진이 자리 뺏길까 봐 두려웠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도 대응이 첫날 그 꼼꼼히 안 봤는지 입장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별거 없다. 저는 스트레이트 보면서도 행간 하나하나를 보면서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최소한 꼼꼼하게 보고 집중해서 보고 충격적이다라는 논평이라도 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냈기 때문에 이 프레임 전쟁에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기가 일단 꺾였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중에 충격적인 게 많은데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내가 집권하면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그리고 장용진 기자를 찍어서 무사하지 못할 것. 권력이 무서운 거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시키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기소한다. 표현이 경찰이에요. 아마 검찰인데 캥겨서 경찰이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정치보복 하겠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경찰이 해줄 거다, 검찰이 해줄 거다 이런 취지라 소름이 쫙 끼쳤고 아이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맨날 얘기하는 게 김건희 씨 비판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투에 대한 인식이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현주 의원께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정말 보수는 미투가 많은데 돈으로 막아서 폭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신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화대 안 줘서 미투 터졌다는 그 야권 대권 후보 아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돈 안 줘서 미투 터졌다 이렇게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정말 미투가 돈 안 주면 터지고 돈 주면 안 터지는 겁니까? 그리고 안희정 지사 불쌍하고 우리 아저씨도 나랑 생각이 똑같다. 이 대목은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밝혀야죠. 네, 정말 알겠습니다. 미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세 번째 또 하나. 윤 후보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이거든요. 세 번째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모 검사 관련인데요. 네. 그동안에 임재택 검사 이미 나왔어요. 이건 나왔는데 임재택 검사와 여행을 갔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임재택 검사는 끝까지 셋이 여행 안 갔다고 하다가 나중에 여행을 가긴 갔다. 그런데 제이슨이라는 사람과 같이 갔다. 김건희 씨랑. 근데 그 제이 씨는 김건희 씨를 아주 좋아하는 남자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 다릅니다. 두 사람이. 예, 김건희 씨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임 검사 아내랑 패키지로 양 검사 죄송합니다. 양 검사 아내랑 넷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양 검사 아내가 아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 와서 셋이 갔다. 그래서 처음으로 셋이 간 걸 시인한 건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거잖아요. 최은순 씨는 있는데 체코 간 거. 그런데 양재택 검사랑 김건희 씨는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거는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KBS의 홍사훈 기자 계속 추적해 왔거든요. 근데 양재택 검사가 일단 전화를 안 받겠지만 계속 추적이 될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녹취록에 한정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렸으니까 지금 더 퍼져 나가기 전에 다른 질문에도 또 이제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7시간 통화 녹음 전체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보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요. 이 판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판결을 나긴 났죠. 가처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열린공감 TV 거. 아직 안 났어요. 그거 말고 7시간 유튜브 통화 채널에서 전체를, 전체를 보도하는 하는 것과. 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요, 이게 어떤 도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청이나 감청은 법으로 금지가 되지만 당사자가 대화에 이제 한 일방 당사자가 그것을 공개하거나 그의 그 사람의 어떤 양해하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이제 공익적 목적이 있냐 없냐 그거를 볼 텐데 후보의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알 권리 차원에서 또 공익적 목적 하에서 범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개하는 거 허용하는 게 좀 넓게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저 법원에서 그때
MBC 할 때도 요거 빼고 하라 이렇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MBC가 알아서 우리가 이건 안 하기로 했다 해서 안 한 게 있고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게 있거든요. 그럼 아마 앞부분은 법원에서 굳이 건드리지 않을 것 같고 뒤에 법원에서 요건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은 아마 이번에도 요거는 빼고 해라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MBC가 알아서 뺀 게 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네. 공개하기 좀 그렇다. 근데 이런 거는 아마 법원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들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여기서 막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항의한 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지지층한테 어필하거나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어필한 건 있겠죠. 그러나 일반 대중들 그리고 중도층한테 어필한 건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어차피 공개되고 안 될 건데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내지는 국회라는 것이 언론보다는 어쨌든 갑의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항의 방문하거나 청와대 항의 방문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자유를 갖다가 어떤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가더라도 지도부가 조용히 가서 면담하고 오히려 얘기할 거 얘기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네, 거다. 전체 이렇게 공개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될 걸로 이제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비슷한 생각이고요. 근데 그 그중에 과정 일부는 이제 혹시 법원에서 지적할 수도 있다. 근데 뭐 몇 안에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우선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와 네. 그리고 열린공감 TV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규제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MBC에 대한 판단과 같을 수는 없다. 네, 규제의 강도상.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저 재판에서 재판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들한테 그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한테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니 사전 검열이 폐지됐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물었다는 그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개만 보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나머지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짧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어차피요 이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요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언론도 이제 수준별로 다 또 경호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네. 옐로페이퍼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더라도요. 또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알아서 걸러듣는 능력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막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집권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저는 크게 효과도 없으면서 집권하는데 좀 점수만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 이제 그 통화 녹취록 파일 이제 공개로 무속 의혹과 미투 2차 공개 논란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 무속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관련 이제 네트워크 본부를 이제 해체를 했는데 미투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무대응으로 현재 그 일관하고 있는 모습인데 김건희 씨는 이제 사과 성명을 냈지만 윤 후보 본인은 정작 아직까지 이제 아무런 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윤 후보 반응 아까 뭐 못 하셨던 말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김건희 씨가 사과 성명 냈다는 건 아마도 MBC에 보낸 그 해명문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명문이 뭐냐면 성착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말이 있었다예요. 그 녹취록 어디에 성착취를 비판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김건희 씨나 윤석열 후보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짓말을 언론이 짚어주지 않으니까 정말 거짓말하는지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닌가. 그 미투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문제점이 보수는 돈으로 미투를 가리고 그래서 미투가 안 터지고 더 중요한 건 김지은 씨가 저 김지은 씨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뭐 나온 거니까요. 김지은 씨가 좋아서 해놓고 뒤에서 이런다. 이런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청착취를 비난하는 겁니까? 2차 가해한 거지. 그래서 그 해명했다고 언론이 넘어가 주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거짓 해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답해야 될 것은
정말 안희정 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와 가깝고 가슴이 되게 아픕니다. 그런데 안희정 지사 편인가? 김건희 씨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저씨도 같은 생각이라고. 그럼 김지은 씨가 합의하에 해놓고 저렇게 하는 거다. 이거에 동의하는지 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속 관련하여서는 좀 이따 얘기할까요? 네네. 예. 예, 그 부분 어째 미투와 관련해서는 뭐 부적절한 발언이죠. 부적절한 발언이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여성인데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그 여성의 입장 그리고 이 미투가 뭐 1등 그 중에서 뭐 전혀 다 100%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조건은 굉장히 이제 판결도 있었고요. 네. 뭐 경위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뭐 호감이 있고 뭐 지지를 받고 이런 거 하고 저 미투 사건 자체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호감이 가고 뭐 지지를 하는 정치인이라 해도 네. 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깨끗하게 사과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이런 부분을 사실 일각에서는 이것까지 막 실드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이런 거 자꾸 실드 치고 하면 그 실드 쳐지지도 않고요. 부적절한 건 부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과를 좀 빨리 하고 이 자신들의 인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겠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속은 얘기 안 하나? 네. 저희 그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네. 사실 이번 그 질문은 그 미투 폄훼 발언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었던 근데 질문이었거든요. 전제가 조금 뭐 질문이 30초로 네. 예, 좀 대답. 네, 짧게 무속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을 오해라고 하면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했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무속인들이 없대. 그리고 역할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해체합니까? 그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오히려 무속인들이 해체한 게 있었다. 이상하다. 네. 그래서 해체하는 거지. 없었다. 그럼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되지. 왜 그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일단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해체를 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국민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최순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깔끔하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나 의구심을 갖게 해서는 안 네.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일정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던 여야 설 연휴 기간에 진검승부를 펼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첫 맞짱 토론을 앞둔 두 후보, 특별한 토론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까요? 선거 때까지 미루지 않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고요. 특별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윤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들 대신 여쭙고 저도 답할 거 국민들을 상대로 성실하게 답해서 누가 유능한 리더인지 후보인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때 여러 차례 해보니까 이게 과연 후보의 국가 운영 철학이 과연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앞에 자신의 그 국정 운영 철학을 상대 후보와 또 함께 논하는 것을 피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정치인데 제 나름의 무슨 전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선 민심의 풍향계인 설 연휴 기간 동안 두 후보가 토론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대선 후보 TV 토론을 명절 연휴 기간에 추진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설 연휴 전과 또 설 연휴 중에 따른 어떠한 유불리가 있을까요? 이현주 의원님. 아무래도 뭐 설 전에 하는 게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설 밥상머리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토론을 잘한다 하는 것도 그 전에 대선 토론을 보셨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말을 잘하거나 또 유창하게 하거나
혹은 뭐 또 지식이 많거나 해서 꼭 결과가 네. 좋은 건 아니고요. 결국 거기서 국민들이 보는 것은 저는 태도와 이렇게 품성이라고 봅니다. 그게 1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유창하고 지식도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유불리를 꼭 따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기대 수준이 높으면 실망이 크고 기대 수준이 낮으면 또 실망을 또 덜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밥상머리에 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 전에라도 좀 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좀 관심도 갖고 우리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진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30일 중에 하기로 지금 된 거죠? 이게 웃기는데요. 뭐 저는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아닌데 분위기가 마치 토론을 잘하고 뭔가 준비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돼 있으니 아주 잘하지 않으면 점수 못 따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피하고 막 기대치 그러니까 문제로요? 기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타만 해도 점수 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해야죠. 예, 이건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근데 이상한 건 이거예요. 그 여야가 합의를 한 합의문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설 연휴 전에 한다고 돼 있어요. 설 연휴 때가 아니에요. 설 전이 아니에요. 네. 설 연휴 전에. 설 연휴가 31일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일 아닌 30, 29, 28, 27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상파에 이제 의논을 했더니 27일을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27일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31일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거 안 맞잖아요, 합의와. 그래서 보니까 31일이 하필 손 없는 날이더라고요. 손 없는 날 아시죠? 이사 갈 때. 그래서 어머 손 없는 날이라 그랬나? 뭐 이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의식했는지 또 갑자기 날을 바꿉니다. 30이나 31일 날 하자 이렇게. 네, 방송 3사가 이제 결정하기로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방송 3사가 그날이 되면 하고 27일이 만약에 방송 3사에서 27일밖에 안 되면 27일 날 합시다.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한 상태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손 없는 31일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면 그날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자 TV 토론이 이제 열리게 됐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이런 그 소외된 타당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는데 2007년에는 이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TV 토론이 무산이 됐었고 2014년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였는데 이때도 타당이 또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이때는 기각이 됐습니다. 방송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당 이게 사실은 법적인 제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양당이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까지 반발을 하니 법원도 참 그 결정이 힘드시겠다. 왜냐하면 이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네. 네, 그래서 법원도 고민에 빠지겠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안철수 후보가. 근데 기분 나쁘더라도 뭐 저렇게 반응할 게 있습니까? 그냥 나하고 하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랑 하지 말고 우리 양자 토론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나하고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자. 예, 그렇게 제안을 하시면 지상파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안철수 후보님은 조금 좀 도련님 같은 그런 타 후보가 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형식이든 다 받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법정 토론은 다 같이 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직전 뭐 평균 5% 이상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하는 거니까 법정 토론은 다 하시는 거고, 법정 토론 외의 거는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통 크게 제안을 하면 점수를 더 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번에 가처분 신청은 그러면은 이제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방송이 될 걸로. 저는 그 예측하면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이거는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가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10%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두 자릿수가 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강 1중이란 말이에요. 2강 1중.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뭐 조건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후보가 요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두 사람이 해도 좋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모양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양당의 어떤 거대 양당이 있고 특히 이 두 후보에 대해서 도덕성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이 문제의식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철수 후보가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이서 담합한 게 아니냐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아마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주면 아마 안 후보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결정은 이제 곧 내려질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선 전국에서의 녹취록 공방과 첫 양자 TV 토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